이걸 다 외워야 돼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구리도 2 플러스고 마그네슘도 2 플러스고 또 1 마이너스도 있어요. 1 마이너스. 얘도 플로린도 1 마이너스. OH는 뭔지도 모르겠는데 1 마이너스래. 그지? NO3도 1 마이너스래요. 산소는 또 2 마이너스래. 황도 2 마이너스고 탄산, 황산 둘 다 2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하나 외우는 거, 하나하나 외우는 거. 하나하나 외워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칼슘과 여기 있는 염화 이온을 이게 문제야. 칼슘과 칼슘 이온과 염화 이온이 결합이 된 화학식을 쓰시오. 화학식은 이렇게 물어본다면 칼슘은 Ca, 염화 이온은 Cl. 내가 2 플러스라는 걸 알고 1 마이너스라는 걸 알아야 둘이 합쳐져서 Ca, Cl2가 된다고 써야 돼. 쉽죠? 간단하죠? 이게 원리가 두 개인데 일단 이 2 플러스와 1 마이너스를 외우고 있다는 전제하에 둘이 결합이 돼서 결과적으로 중성 상태가 되어야 하거든. 얘가 2 플러스니까 얘는 1 마이너스죠. 1대1로 결합하면 되니 안 되니? 1대1로 결합하면 2 플러스하고 1 마이너스는 1대1로 결합하면 중성이 안 나오잖아. 그래서 얘가 한 마리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끝에 Cl2라고 써야 한다. 칼슘은 한 마리가 들어가고요. 염화 이온은 두 마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Cl2가 이 문제가 원하는 answer, 답입니다. 쉽죠? 외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려면 막 이렇게 화학식, 이온식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고등학생들 강의할 때 너네 진짜 힘들었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야 쌤이 미리 이런 걸 좀 알려줬었더라면 너네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외울 게 절반 이하로 줄었을 텐데 막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좀 이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과학을 어려워하고 화학을 어려워하는 게 또 과학을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 이런 부분에서 과학이 암기 과목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러지 않게 하려고 준비한 거니까 잘 들어주면 좋겠어요.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사실 고등 과정입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한 가지 규칙만 알고 있으면 되게 쉽게 무언가를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배경 지식을 좀 미리 소개할게요. 배경 지식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물질의 dream, 꿈입니다. 꿈. 모든 물질의 꿈. 모든 물질의 꿈을 이해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주기율표. 우리 원소 주기율표에 대한 걸 이해하면 됩니다. 원소 주기율표는 지난 시간에 소개해줬죠. 왜 안 배운 척해? 들었잖아, 그지? 주기율표 그 정도만 알면 돼요. 1번부터 20번 정도까지만 알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타 암기법은 쌤이 개발해낸 건데 이거 여기 이 둘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 이 두 개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은 저 3번으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면 암기할 게 현재는 100%라면 1번, 2번을 하면 50%가 줄어요. 나머지 50% 중에서 한 30%를 남기고 한 20% 정도를 더 줄여주는 게 3번 과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외워야 될 게 그래도 있어. 몇 퍼센트? 한 30%는 암기할 게 좀 남아있는 겁니다. 이 규칙에 다 이제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좀 암기를 좀 해줘야 돼. 자, 봐봐. 첫 번째, 모든 물질의 꿈부터 소개할게요. 모든 물질의 꿈은 안정입니다. 모든 물질은 안정적으로 변하기 위한 게 모든 물질의 꿈이야. 수소를 갖다 놓고 불을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뻥 하고 터지죠. 왜 터지지? 불안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안정했다면 얘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헬륨 가스를 갖다 놓고 불을 붙여봐.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헬륨은 마셔도 죽지도 않아. 목소리만 좀 변하죠. 그죠?
많이 올라가잖아, 이렇게 막. 그죠? 목소리가 변하는 건 헬륨이 가벼워서 그런 거지, 화학 반응을 해서 내 목을 이상하게 변화시킨 게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안정하다, 불안정하다를 결정하는 게 뭐냐? 바로 안정하다. 모든 물질한테 물어봅니다. 너 꿈이 뭐야? 안정해지는 거요.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정해지는지 알아? How? 어떻게 해야 안정해지는지 알아? 몰라요. 바로 이거야. 옥텟 규칙입니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 너 안정화될 수 있어. 그 옥텟 규칙이 뭔데요? What? 이게 옥텟 규칙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전자 배치도를 그렸을 때 1차 껍질과 2차 껍질 등등인데 1차 껍질은 2개의 전자가 꽉 채워지면 안정적으로 변하고요. 2차 껍질 이상부터는 8개의 전자가 채워지면 안정해진다는 규칙이에요. 그럼 전자 배치도는 또 뭔가요? 이건 본 것 같은데 봐봐. 전자 배치도는 이겁니다. 보세요. 원자 번호가 1번 수소잖아. 1번 수소. 이 녀석의 원자 번호가 1번이라는 건 뭐가 하나 있다는 걸까? 우리 배웠죠? 뭐가 하나 있다는 거지? 기억이 안 나죠? 1번은 자, 기억 다시 할게요. 원자 번호가 1번이라는 건 뭔가가 하나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플러스 입자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양성자라고도 불러줘요. 근데 원자라는 녀석은 전기적으로 항상 중성 상태여야 해. 근데 플러스가 하나 있으니까 중성이 될 수가 없죠. 모두 하나가 돌아야 돼. 마이너스도 하나 돌아야 돼. 원자 주변을 돌고 있는 마이너스, 이 녀석은 이름이 뭘까요? 전자라고 합니다. 전자. 그래서 원자 번호는 뭘 의미한다? 양성자의 개수이자 이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의 개수이기도 해요. 원자 번호가 1번이라는 건 양성자도 하나 있고 전자도 하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그냥 소개받는 거니까 어려운 건 아니야. 예제 문제로 헬륨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헬륨은 원자 번호가 2번이기 때문에 플러스 양성자가 몇 개 있다는 거야? 2개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플러스가 2개 있어. 전자도 몇 개 돌아야 돼? 2개 돌아야 돼요. 그때 전자가 돌고 있는 이 궤도, 이 궤도를 껍질이라고 합니다. 껍질. 전자 배치도를 그릴 때 1차 껍질, 2차 껍질 얘기했던 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야. 1차 껍질에 전자가 이렇게 2개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게 헬륨입니다. 3번 해볼까? 리튬이 3번인데 3번이라는 건 플러스가 3개 있다는 거죠. 전자도 몇 개 돈다? 3개의 전자가 돌아야 돼. 그런데 1차 껍질은 뒤따 조금에서 몇 개까지밖에 안 들어가? 총 2개까지밖에 안 들어가.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껍질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걸 뭐라고 한다? 전자 배치 그림, 전자 배치도라고 해요. 그때 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옥텟 규칙이라는 규칙을 만족하면 안정하는 거잖아. 안정해지면 애들이 웃어요. 아, 저 안정해요. 이런단 말이야. 수소를 잘 봐봐. 수소. 1차 껍질에 2개를 가득 채워야 안정한데 현재 하나밖에 안 돌고 있어. 그래서 불안정합니다. 수소 원자는 불안정합니다. 리튬한테 물어보면 리튬 넌 어때? 나도 1차 껍질은 꽉 찼는데 2차 껍질에 8개를 채워야 안정해지는데 얘는 하나밖에 없죠? 불안해요. 저도 울어요. 그래서 리튬을 물에 던지면 막 퍽퍽 터지고 난리가 나. 우왕 터지고 막 불꽃 반응 막 이런. 근데 리튬도 굉장히 불안정한 물질이야. 그런데 헬륨 봐봐, 헬륨. 1차 껍질에 2개를 꽉 채우고 있죠. 헬륨 넌 어때? 전 괜찮아요. 이러고. 전 아무하고도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저 안정적이거든요. 자, 물질들의 안정성 유무를 판단할 때 뭘 갖다 판단하는 거다? 바로 옥텟 규칙이라는 규칙을 통해서 안정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다. 오케이?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산소를 한번 그리고 산소는 원자 번호가 8번입니다. 8번이라서 플러스가 몇 개 있는 거야? 8개 있는 거야. 그럼 전자도 몇 개 돌아야 돼? 8개의 전자가 돌아야 돼. 1차 껍질은 몇 개까지밖에 안 들어간다고? 2개까지밖에 안 들어갑니다. 나머지 6개 어디다 그려야 돼? 두 번째 껍질에다가 6개의 전자를 그려야 합니다. 맞나요?
얘네들은 웃어요, 울어요? 얘도 울어요. 그죠? 웁니다. 울 수밖에 없어요. 왜? 불안정하니까. 그지? 얘도 불안정이야. 불안해서 울고 있습니다. 혼자만 웃고 있죠. 그죠? 나머지 다 울고 있어요. 자, 울고 있는 애들은 그래서 웃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나 웃고 싶어요! 옥텟 규칙 만족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야. 그때 두 녀석을 샘플로 잡아볼게. 산소하고 리튬을 샘플로 잡아봅시다. 자, 먼저 리튬. 리튬이 저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 하나의 전자를 버려버리면 껍질이 사라지면서 1차 껍질에 두 개가 딱 있는 셈이 돼요. 헬륨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럼 꿈을 만족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만 버리면 돼. 두 번째 방법은 어디선가 7개의 전자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과 가져오는 두 번째 방법 중에 얘는 뭐가 더 유리합니까? 빨라요. 뭐가 더 빠르지? 1번 방법이 훨씬 빠르죠. 그래서 얘는 전자를 뭐 하고 싶어 한다? 지금 버리고 싶어요!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합니다. 전자를 버리려는 성질을 가져요. 오케이? 실제 전자를 버렸다 칩시다. 얘가 진짜 실제 전자 하나를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져? 플러스는 3개 그대로죠. 근데 전자가 2개만 남았죠. 그래서 저 이제 안정해졌어요 이런단 말이야. 얘를 뭐라고 부른다? 리튬이 전자를 버리더니 리튬 1플러스가 된 모습이야. 왜죠? 플러스는 3개인데 전자는 2개밖에 없으니까 전기를 띠게 됩니다. 중성이 아니야. 더 이상 중성이 아닌 전기를 띠게 돼요. 자, 이 전기를 띈 녀석을 우린 뭐라고 불러준다? 이온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이온. 원자가 전자를 버리거나 또는 전자를 얻어서 전기를 띠게 된 녀석을 이온이라고 불러줘요. 근데 이온은 기본적으로 웃어요, 울어요? 웃어요. 웃으려고 이온으로 변한 거거든. 맞아요? 즉 안정적으로 변한 거야. 그래서 우리 슈퍼 가가지고 이온 음료를 사서 먹어요. 꼴깍꼴깍. 죽어요, 안 죽어요? 나 이제 이온 음료 마실 거야. 잘 살아?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이온 음료 먹어도 안 주는 이유가 이온 음료는 뭐다? 굉장히 안정적인 물질입니다. 이온이. 그래서 이온 음료도 괜찮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자, 이제 산소의 입장이 한번 돼요. 산소 현재 울고 있죠?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해서 울고 있단 말이야. 산소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방법도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6개의 전자를 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2개의 전자를 어디선가 채워오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게 더 빠를까요? 2개를 채우는 게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산소는 전자를 얻고 싶어 해. 저 전자 얻는 게 더 빨라요. 빨리 전자 주세요. 이런다고. 실제로 전자 2개를 받았다고 칩시다. 이게 어떻게 돼요? 산소는 더 이상 울지 않게 돼요. 이제 괜찮아요. 이럴 거 아니야. 대신에 플러스는 8개인데 전자는 총 몇 개? 10개가 된 거야. 맞아요? 그래서 얘는 산소가 전자 2개를 얻어서 뭐가 된다? O2-가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리튬은 리튬 이온이 되면서 전자 하나를 버렸잖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전자 하나를 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해요. 하지만 산소는 전자를 얻어서 산화이온이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산소가 전자를 얻어야만 하는지, 왜 리튬이 전자를 버려야만 하는지 이해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전자를 버리고 싶어하고 그래서 전자를 얻고 싶어하는구나. 이 규칙만 알면 돼요. 다 했어요. 대박. 이걸 이해하다니. 이해한 거죠? 이해한 거죠? 이런 규칙이 있구나라고 일단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외웠어. 벌써 외웠어. 리튬은 1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구나. 원자 번호가 3번이고 전자 배치도만 그릴 줄 알면 1플러스가 되고 싶어 하겠네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리튬을 더 이상 1플러스 쓰면서 외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야. 뭐만 알면 돼? 원자 번호만 알면 돼. 그럼 전자 배치도를 자연스럽게 그려서 전자 버리는 걸 더 좋아하겠네? 전자를 실제 버리면 1플러스가 되겠네 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산소도 원자 번호가 8번이라는 것만 알면, 그리고 전자 배치도만 그릴 줄 알면, 산소가 전자 2개를 얻고 싶어 하겠네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얻고 싶어 하겠네. 이만해서 되겠네. 그치?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다. 좀 이따가 규칙에 맞는 그림을 보여줄 거고요. 자, 이제 이름, 명명법, 이름들을 좀 소개할게요. 자, 이렇게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된 이온들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양이온이라고 불러줍니다. 양이온. 리튬은 그래서 양이온이야. 양이온. 얘는 리튬 원자라고 부르죠.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래서 양이온은 그냥 리튬에다가 뒤에다가 이온자만 붙이면 됩니다. 양이온의 특징이야. 양이온은 리튬이온이오라고 부르면 돼요. 얘를 뭐라고 불러? 리튬이온이오라고 부르면 됩니다. 근데 얘는 좀 달라. 얘는 산소잖아, 산소. 산소가 전자를 얻어서 이렇게 전기를 띠게 된 녀석. 이거는 마이너스를 띤 이온이죠. 이걸 음이온이라고 불러줍니다. 음이온. 얘는 이름이 뭐냐면요. 얘는 산소 이온이라고 부르면 좋겠죠. 근데 음이온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소를 없애버려. 불태워버려. 소가 아파하겠죠. 으아 이럴 거 아니야. 불태워버리기 때문에 소자를 빼버리고 화자를 붙입니다. 소를 불태운다고 생각해요. 자, 이걸 뭐라고 읽어준다? 산화이온이라고 불러줍니다. 오케이? 산소이온 하지 않아요. 소를 불태워야 돼. 산화이온이라고 불러줍니다. 산화이온. S2- 이거 황이거든요. 이걸 황이온이라고 부르면 안 돼. 음이온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소가 없죠. 이럴 때는 그냥 화를 한 번 더 써줘. 그래서 황화이온이라고 불러줍니다. 화자를 집어넣는 게 음이온들의 특징이다 라는 정도로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리튬이온이네? 양이온이네. 글자를 보자마자 얘가 양이온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고요. 황화이온? 글자를 보자마자 야 음이온이네 라고 구분할 수 있게끔 명명법을 조금 다르게 양이온과 음이온의 명명법을 조금씩 다르게 쓰고 있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좋아요. 자, 이제 주기율표를 보여줄게요. 주기율표를 화학원에서 보여주죠. 잠깐만요. 찾았다. 자, 원자번호 1번부터 18번까지만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무슨 그림이랬지 아까? 전자 배치도. 우리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 그림이겠죠. 여러분들 원자 번호를 알면 전자 배치도를 그릴 수 있다.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원자 번호가 1번이면은 안 썼네요. 원자 번호 3번 리튬이라면 1차 껍질에 2개, 2차 껍질에 하나. 4번 베릴륨이라면 1차 껍질에 2개, 2차 껍질에 2개 그리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15번 질소는 1차 껍질. 15번이면 이제 원자 번호 7번이니까 1차 껍질에 2개, 2차 껍질에 5개 그리면 되겠죠. 16번 산소, 16족 산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자 번호 8번이니까 1차 껍질에 2개, 2차 껍질에 6개 그리면 됩니다. 플로린 9번이죠. 1차 껍질에 2개, 2차 껍질에 7개 그리면 돼요. 네온 10번이죠. 1차 껍질에 2개, 2차 껍질에 8개 그리면 됩니다. 이 네온을 딱 보면 뭐가 느껴져야 돼 이제?
혼자 웃고 있네, 이 자식. 그죠? 내용은 웃고 있어요. 저는 안정적이에요. 이런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울어요. 아르곤도 마찬가지야. 1차 껍질 2개, 2차 껍질 8개, 3차 껍질 8개라서 웃고 있습니다. 맞나요? 보이나요? 사실 나머지는 다 울어요. 울고 있어요. 옥택규칙 만족하지 못해서. 근데 얘네 봐봐. 첫 번째 세로줄 1쪽인 녀석들은 맨 바깥의 전자가 다 몇 개씩이야? 하나. 얘도 하나잖아. 뭐야? 하나입니다. 얘네들은 전자 하나를 뭐 하는 게 유리하다? 다 버리는 게 유리하잖아. 그래서 얘네들 전자를 실제 버리면 어떻게 된다? 리튬 이온이 되고 1 플러스, 나트륨도 1 플러스 이온이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 19번이거든. 19번 칼륨이죠. 칼륨도 1 플러스. 그래서 칼륨도 1 플러스인 거야. 이해돼요? 우리 1 플러스가 1쪽인 녀석. 맨 첫 번째 세로줄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1쪽인 녀석들은 전부 다 1 플러스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세로줄을 2족이라고 하는데 다 원자과 전자, 즉 맨 바깥의 전자가 2개씩이라서 2개를 버리는 게 유리하지. 6개를 가져오는 것보다 2개씩 버려서 베릴륨 이온, 마그네슘 2 플러스 이온이 다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좀 줄어든다고 했던 게 이런 거야. 주기율표만 그릴 줄 알면 1쪽인 것들은 전부 1 플러스네! 2쪽인 것들은 전부 2 플러스네. 그죠? 13쪽인 것들은 원자과 전자, 즉 바깥에 전자가 3개 있는 녀석이라서 하나, 둘, 3개를 버리면 3 플러스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은 3 플러스 이온이 되는 거야. 이걸 모르면 그냥 외워야 한다니까? 알루미늄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3 플러스래. 제일 커. 왠지 모르지만 가장 커. 그래서 알루미늄 호일을 만들어? 이래 이상하게 외워야 돼요. 그죠? 하지만 이렇게 주기율표상에서 왜 3개를 버릴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자는 겁니다. 자, 15족은 맨 바깥에 전자가 5개 있다는 뜻이거든. 하나, 둘, 셋, 넷, 5개. 얘는 그러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5개를 버리는 게 유리해? 3개를 얻어오는 게 유리해? 3개를 얻어오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3개를 얻고 싶어하는 성질들을 가지고요. 16족 같은 경우는 어때요? 2개를 얻어오고 싶어 해서 산소 E-, 황도 E-가 된다고 말하는 거고 17쪽은 전자 1개를 얻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전자 1개를 얻어서 플루오린 1-, 염소도 염화이온 1-가 되는 겁니다. 얘네는 이온화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으니까. 자, 여기 써있는 것만 보더라도 뭘 알 수 있다. 와우. 얘는 칼슘도 20번이죠. 칼슘도 그래서 2 플러스야. 요 2번 라인이라서. 주기율표의 세로줄만 잘 맞출 수 있으면 몇 플러스인지 몇 마이너스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5족은 굳이 표현하지 않은 건 얘는 14, 15족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녀석들 1족, 2족, 13족, 그 다음에 16, 17족 정도를 외웁시다. 기억합시다. 그러면은 4개의 무려 7개냐? 9개구나. 무려 9개의 이온을 그냥 또 있구나. 11개군요. 11개의 이온을 거저 먹을 수 있다. 11개의 이온을 거저 외울 수 있다. 거저 기억할 수 있다. 이해됩니까? 무려 11개. 자, 이 원리에 따라서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뭐를 해결할 수 있나 볼게요. 여러 가지 이온의 이름과 이온식을 너네들 외워야 돼. 잘 봐. 외워야 돼. 잘 외워. 근데 이거 우리 수소도 1쪽인 거 알아요? 1쪽이 첫 번째 세로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버리고 싶어요. 1 플러스가 되고요. 나트륨도 1쪽, 칼륨 1쪽이죠. 칼슘 2쪽이라서 칼슘 2 플러스였던 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염화이온 17쪽이라서 1 마이너스였던 거고요. 플로린도 17쪽이라서 1 마이너스였던 거야. 근데 두 번째, 그 다음에 산소 16쪽이죠. 2 마이너스, 황 2 마이너스입니다. 무려. 마그네슘도 있네요. 마그네슘도 12번, 2족이죠. 여기까지 해서 무려 2, 4, 6, 9개, 무려 9개의 이온을 그냥 외울 수 있다. 기억할 수 있다. 방금 했던 것들이 저기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 있어요. 해결이 안 되는 것들. 이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을 아까 얘기했던 3번 기타라는 란에서 외워주자는 거예요. 바로 소개할게요. 기타. 자, 우리가 1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만 모아볼게. 2 플러스, 2 플러스만 모아볼게요. 2 플러스가 2개 보이죠? 2 플러스 2개.
그리고 추가 우리가 알고 있는 E 플러스도 2개 보이죠? 알고 있는 E 플러스 포함해서 총 4개의 E 플러스가 있습니다. E 플러스만 모아보면 E 플러스가 이렇게 모여져 있는데 쌤이 여러 개의 E 플러스들을 여기다 모아서 암기를 한꺼번에 할 거야. 자, 철. 얘는 아연이라 그래요. 얘는 굴입니다. 마그네슘, 카드뮴, 납가시.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것들까지 한꺼번에 일단 정리할게요. 이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가 전부 다 E 플러스입니다. E 플러스, E 플러스, E 플러스를 한꺼번에 모아서 한꺼번에 외워줄 겁니다. 어떻게 외울 거냐면 E 풀이니까 씁니다. E 풀 한번 보세요. E 풀. 힌트, 밤에 덮고 자는 거. E 풀. 지금은 비웃어도 나중에 기억날 거야. 자, 이불 속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상하고 생각하지 말고 이불 속에서 뭘 하냐면 잘 봐! 얘가 철이고요. 얘가 아연이고요. 얘가 굴이고요. 얘가 마그네슘이고요. 얘가 카드뮴이라 그래. 카드뮴. 얘는 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봐봐. 이불 속에서 미안하지만 내가 만들었어. 이불 속에서 너무 배가 고파서 철판 아구찜을 먹어요. 엄마한테 걸리면 큰일 나. 상상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어떻게 먹은 거야? 마구 먹은 거야. 내가 만들었어요. 자, 미안해. 마구 먹다 보니까 너무 많이 먹은 거지. 나중에 결제할 때 보니까 어때요? 카드로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카드로 몰래 납부한 거야. 자, 다시 철판 아구찜을 마구 먹고 카드 납부했다. 카드 납부했다. 왜? 엄카 쓴 거지. 아카나. 엄카. 안 쓰나요? 나만 쓰나? 아이고, 나. 드려, 난 드려! 안 됐나? 엄카까지 쓰는 거. 이불 속에서 벌어진 일들. E 플러스에서, 철판 아구, 이걸 딱 보는 순간, 철판 아구찜? E 플러스. 이렇게 기억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철판 아구찜이네, 굴이. 아구찜 할 때 굴이, 그죠? 이해돼요? 이렇게 하면 이럴 수 있다는 거지. 자, 있습니다. E- 정도만 또 하나의 암기법으로 얘기해 줄게요. E-. 자, E-는, 뭐가 E-냐면은, 이 전부 다 E-는, 저 산화이온과 황화이온은 그냥 외우고요. 우리 알고 있는 규칙에 의해서 기억하고요. 탄산하고 황산 정도만 E-로 따로 외울 텐데, 자, E-는 이마로 기억합니다. 이마. 잠깐만. 왜 그래? 지금 막 사이다 와인샷 했거든. 잠깐만. 엄청 차가운 사이다를 와인샷 했습니다. 사이다는 무슨 음료? 탄산음료죠. 이게 탄산이야. 탄산음료를 마신 거야. 옆에 너도 왜 그래? 나는 황산음료를 마셨어. 와이 짜이지에 널 죽어가고. 자, 아무튼 황산과 탄산. 이름 비슷하죠? 황산, 탄산이 전부 다 이마를 짚어가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자, E- 탄산 음료 먹으면 막 부글부글 엄청 차가워 머리 아파 뭐 이런 거. 탄산음료, 황산음료. E-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탄산과 황산 딱 보는 거. 이마 이거 기억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체크 안 된 게 암모늄, 수산화, 질산 이런 것들 있죠. 이 3가지만 따로 써놓고 좀 외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억지로 만든 게 있긴 한데 그냥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개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나머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했네요. 그죠? 그래서 하도들 못 외우니까 만든 거니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나중에도 기억날 거야. 나중에 너 납이 이온화되면 얼마 되는 뭐 되는지 납 알아? 납 기억해? 납 E 플러스지. 대단한데 이걸 외웠어? 내 머릿속에 뭐였어? 카드 납.